우리가 다루는 이제 회로가 결국은 이제 시스템으로 우리가 정의를 할 거예요. 앞으로는 뭐 회로든 아니면 뭐 영상 처리 장치든 뭐든 간에 자, 시스템으로 우리가 볼 거고 시스템에는 입력 신호가 들어갈 거고 그리고 출력 신호가 나오는 구조가 되겠죠. 그리고 자, 여기서부터 이제 가정이 시스템을 우리가 함수로서 정의할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어떤 이제 뭐 그걸 이제 모델링 수학적인 모델링이라고 하는데 어떤 시스템이 있을 때 그걸 우리가 어떤 함수식으로서 정의가 가능하다. 그리고 물론 신호도 함수식으로서 정의가 가능하다라는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사인 웨이브든 뭐 아니면 뭐 익스포넨셜 형태이든 어떤 그 입력 신호, 그러니까 우리는 주로 그 전압과 전류가 이제 입력 신호가 되는데 전압과 전류를 뭐 시간에 대한 혹은 지금은 이제 뭐 S 도메인의 회로로 이제 치환하기도 하지만 어떤 특정 변수에 대한 이제 뭐 시간이든 어떤 도메인에서 바뀌는 신호로서 정의를 하게 되죠. 그리고 그 두 개의 두 개의 신호는 아니지. 어떤 시스템에 입력 신호가 들어갔을 때 출력 신호가 나오는 그 관계를 우리가 신호의 합성으로 봐요.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자, 어떤 이제 시스템이 있어요. 뭐 S라고 하는 시스템이 있고 여기에 인풋 I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출력 O가 나오게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타임 도메인이라고 가정을 하면 자, 이 신호가 여기에 들어가서 어떤 출력이 나올 때 이 출력에 대한 어떤 아웃풋을 우리가 계산을 하게 되면 이거를 어떻게 계산하면 좋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정말 단순하게 생각하면 I 곱하기 S가 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함수의 곱으로서 많이 정의를 하잖아.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입력 IT라는 것과 시스템 함수인 HST라고 하는 것을 서로 컨볼루션이라는 개념으로 신호의 합성을 해요. 그러니까 합성 곱의 형태가 되는 건데, 자, 그러면 이제 원래 이제 이렇게 쓰지 않고 보통은 이제 이거를 뭐 FT라고 하게 된다면 입력은 뭐 IT라고 써도 되고, 여기 있는 얘를, 보통 이제 XT로 쓰겠지. 이거 우리 동영상에 있는 거대로 합시다. 자, YT라고 하는 출력이 있고, 자, XT라고 하는 입력이 들어가서, 그 다음에 HT라고 하면은, 이게 내가 대문자로 써버렸구나. 다시. YT라고 하는, XT라고 하는 입력이고, 여기에 HT라고 하는 시스템 함수. 요거를 우리가 임펄스 응답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다시 얘기를 할 거고, 이와 같이 정의를 해요.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신호의 합성으로 봐. 그리고 뭐 나중에 이제 또 배우겠지만 교환 법칙이 성립해요. 그래서 뭐가 먼저 나오냐는 크게 중요하진 않아. 그냥 신호의 합성으로 본다라는 거고. 자, 일단 요 개념까지는 이해했다라고 이해라기보다 어쨌든 예, 머릿속에 있다라고 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컨볼루션이라는 거는 우리 이제 그 강의 슬라이드에 있지만 그 적분의 형태로 이제 표현이 돼요. 자, 적분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근데 귀찮지. 뭐 저거 할 때마다 접근하기 싫잖아. 그래서 이제 주로 어떻게 연산을 많이 하냐면 이제 푸리어 트랜스폼을 하든 아니면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하든 얘네들을 이제 주파수 도메인으로 치환을 하고 나면 컨볼루션이 곱셈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제 그 S 도메인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배우니까 YS로 치환하게 되면 XS 곱하기 HS로 바뀌어요.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이 HS가 우리가 원래 그 교재 순서상에는 먼저 배웠어야 되는 건데 지금 이제 우리가 뒤에서 배우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이게 전달함수예요. 뭐 어떻게 보면 이게 시스템을 나타내는 S 도메인에서의 그 어떤 시스템의 특성을 나타내는 시스템 펑션인 거죠. 얘는 이제 타임 도메인에서의 어떤 시스템의 특성을 나타내는 함수식 혹은 뭐 이거를 우리가 임펄스 응답이라고 한다면 얘는 S 도메인에서의 어떤 시스템의 특성을 나타내는 건데 자 라플라스 트랜스폼이 우리가 사용하는 이유가 뭐 오늘 이제 요거 컨버전 끝나고 나서 이제 어플리케이션 쪽을 들어가면 또 나오겠지만 미분 적분을 뭐 덧셈 뺄셈으로 바꿔주는 거가 첫 번째 이제 계산을 좀 간단하게 해주는 게 첫 번째 이득이었죠.
그리고 컨버전 입장에서는 이 복잡한 적분식을 그냥 단순 곱으로 바꿔줄 수 있다라는 게 또 하나의 장점이에요. 뭐 이렇게 적분 그냥 하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개념이 조금 복잡해. 그러니까 좀 한번 뒤집어줘야 되고 신호에 대해서 또 뒤집어줘야 되고 그거를 또 쉬프트 시키면서 또 곱을 해줘야 되고 적분을 해줘야 되는 그런 개념이라서 개념이 조금 복잡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특징이 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다시 좀 해봅시다. 우리가 지금 이제 잘 모르고 있는 게 요거예요. 임펄스 응답이라고 하는 게 과연 뭐냐라는 건데, 임펄스 응답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계속 얘기하지만 시스템을 나타내는 시스템 특성 함수예요. 물론 타임 도메인에서. 그러면 이거 왜 여기까지 와 있냐?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시스템이 있어요. 시스템이 있고 이게 뭔지 몰라. 이게 뭔지 몰라서 이제 시스템의 특성을 나타내는 어떤 함수를 찾아내고 싶은데 아니면 그러니까 시스템의 특성을 우리가 파악하고 싶은데 가장 간단한 게 뭐냐라고 지지난 시간에 얘기했을 때 뭐였어요? 가장 간단한 신호를 넣어서 그 신호의 응답을 확인하는 게 가장 편한 방법이겠죠. 어떻게 생각하면 가장 간단한 신호라는 거는 1이에요. 1을 넣었을 때 그 1에 입력이 들어가서 어떤 출력이 나온지를 확인하면 이 시스템의 어떤 동작을 확인할 수 있는 거겠지. 근데 그 1이라는 그것을 우리가 그냥 얘는 지금 그러니까 시간에 대해서 상수함수잖아. 1이라는 신호는 뭐 모든 시간에 대해서 상수 값을 갖는 신호예요. 그러니까 얘로는 사실 좀 부족해. 조금 더 이것보다 더 간단한 신호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건데 그 신호가 우리가 지금 많이 다루고 있는 델타 T라고 하는 임펄스예요. 임펄스라고 하는 거는 모든 타임 도메인에서 다 0의 값을 갖는데 그러니까 딱 한 점, 그러니까 t equal 0이라고 하는 한 점에서만 0이 아닌 값을 갖게 되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때 얘기했잖아. 왜 그 수박 같은 거 살 때 그냥 괜히 뭐 이렇게 두들겨 통통통 쳐보고 아니면 길 가다가 뭐가 있는데 그 이 상자 안에 뭐가 들었는지가 궁금하면 일단 열어보기 전에 그냥 발로 한번 툭 차본다든지 이제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런 모든 행동들이 어떻게 보면 임펄스를 가했고 그 임펄스를 통해서 시스템에서 어떤 반응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그 뭐 유튜브에서 뭘 검색하면 나오더라. 임펄스 응답이나 아니면 뭐 푸레 트랜스폼 같은 거 검색하잖아. 그러면 내가 최근에 본 건 아니지만 좀 시간이 지나긴 했는데 어떤 이제 약간 아랍계 이제 외국인이 그 이제 유튜브에서 이걸 강의를 해요. 근데 그 사람도 수박을 진짜 사와서 이 수박을 두들기면서 강의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수박을 두들기면서 사는 건 아니구나라는 그런 생각도 했어. 그래서 어쨌든 뭐 잊어버리지 말라고 한 얘기고. 자, 그러면은 이렇게 델타 T라고 하는 입력이 들어갔을 때 출력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출력이 이 시스템의 특성을 반영하는 거야.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정말 특별하게 HT라고 그러니까 소문자 HT로 이제 앞으로 정의를 해요. 그리고 이거를 임펄스 응답이라고 얘기를 해. 임펄스가 들어갔을 때 나온 출력, 응답이라는 의미로 임펄스 응답, 임펄스 리스폰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일단 임펄스 리스폰스까지는 이해를 했지? 그치? 자, 그리고 이제 강의 동영상이 아니라 그 유튜브 동영상을 보면 어떤 얘기를 거기서 초반에 하냐 하면은 좀 이따 같이 보겠지만 이런 얘기를 해요. 시스템이 A라는 시스템이 있고 이제 B라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A라는 시스템에 이제 델타 T의 입력을 넣었을 때 뭐 여기서 H1T라고 하는 출력이 나온다고 봅시다. 여기도 델타 T를 넣었을 때 B라는 시스템에서는 뭐 H2T라고 나온다고 합시다. 그러면 H1T라고 하는 것이 뭐 이렇게 생겼다라고 가정해요. 그리고 H2T라고 하는 것은 자 시스템이 달라지면 임펄스 응답의 형태도 달라져야겠지. 서로 다른 시스템이니까. 뭐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겠지만 뭐 이렇게 생겼다고 합시다. 네. 자, 이렇게 시스템이 달라지면은 시스템의 특성을 나타내는 임펄스 응답도 달라져. 그러면 자 이거는 일단 뭐 이해될 거고 그리고 나서 자 A라는 시스템만 남겨놓고 봅시다. A라는 시스템은 일단 얘로서 정의된 H1T가 시스템을 나타내는 함수예요. 그러면 일단 가정이 뭐냐면 선형 시스템이라는 가정을 우리가 할 거예요. 선형 시스템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만약에 2배를 곱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높이가 2배가 되어서 이렇게 되겠지. 그치? 자, 모양은 유지하면서 그러니까 어떤 그 쉐입은 유지하면서 이런 스케일링 값만 달라지는 형태로 돼요.
그리고 자,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 중에 이제 LTI 시스템이라는 거를 가정한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제 선형 시스템이라는 거는 이제 이미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시불변 시스템이라는 게 또 추가돼요. 시불변 시스템 혹은 뭐 타임 인베런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 정확한 개념에 대해서는 이제 내년에 그 신홈 시스템에서 이제 지겹게 들을 거야. LTI 시스템이라는 거는. 근데 LTI 시스템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거예요. 예측 가능한 시스템을 얘기해. 만약에 그러니까 시불변이라고 하는 것의 반대말은 시변 시스템이겠죠. 시변 시스템이라는 거는 시간마다 달라지는 시스템인 거야. 그러니까 매 시간마다 이 시스템을 정의하는 함수식이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오늘 봤을 때 다르고 내일 봤을 때 다르고 그러면 내가 이 시스템은 예측이 가능한 시스템이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함수화해서 그냥 하나의 함수식으로서 정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일단 시간에 대해서 변하지 않는 시스템을 가정하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그 선형적인, 그러니까 선형성이 없는, 선형성을 만족하지 않는 회로라고 한다면 이거 하나 가지고 모든 시스템의 모든 어떤 아웃풋을 정의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일단 시불변 시스템이다라고 가정을 하고 시작합시다. 우리가 지금 다루는 회로 시스템은 시불변 시스템으로 봐요. 우리 항상 얘기하는 게 선형성이 있어서 중첩을 쓸 수 있고 뭐 그런 얘기 하잖아. 거기에 더해서 그러니까 시불변성까지 있다라고 보면 되고, 그러면 자, 아까 이제 태윤이가 잠깐 얘기했는데, 자, 이와 같은 어떤 입력 신호가 있어요. 전류 값이라고 봅시다. 이와 같은 입력 신호가 있고, 이 입력 신호를 어떤 시스템에 넣었는데 이 시스템의 임펄스 응답이 HT야. 그러면 이것에 대한 출력을 우리가 구할 수 있느냐라는 건데, 구할 수 있어요.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뭐 아까 얘기했듯이 컨버전 하면 되긴 하지. 그렇지? 여기서 이제 컨버전의 개념이 나오는 건데, 컨버전 말고 그냥 그 어떤 그래프적으로 한번 그림상으로서 한번 봅시다. 일단 얘가 이렇게 좀 쪼갤 수 있다고 봅시다. 그 동영상에서 보면은 그 신호를 이렇게 쪼개놨어요. 그러니까 약간의 폭을 갖게, 그러니까 델타 T만큼의 폭을 갖게 쪼개놨고, 자, 여기 이거를 뭐 물론 얘가 원래는 폭이 없어야 되지만 그냥 살짝 폭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저거를 우리가 델타 T로 봅시다. 뭐 델타 T의 어떤 스케일링 팩터가 곱해져 있을 수도 있고 안 곱해져 있을 수도 있고 어쨌든 우리가 그 쉐입은 같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러면 델타 T가 들어갔고 임펄스가 들어갔고 요건 그 다음 임펄스고 요건 그 다음 임펄스 이렇게 되는 거겠지. 임펄스가 여러 개 이렇게 합해져서 저 신호를 구성한다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이제 얘는 지금 이 높이가 다 똑같은 거잖아. 높이가 다를 수 있지. 뭐 가령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이런 신호가 있을 수 있어. 그럼 얘는 여기서는 뭐 델타 t의 뭐 1이 곱해진 형태다. 근데 여기서는 그러면 이제 델타 t라고 하는 것에 곱하기 2가 되어 있는 형태다라고 보면, 자, 여기서 나오는 신호들은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신호의 출력을 얘 하나가 이 출력을 내보낼 거고, 여기서는 이제 이거의 2배만큼 올라간 이런 신호를 내보내게 되겠지.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됐어요? 자, 여기까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좀 질문 좀 합시다. 동체, 이해돼요? 너 요즘 왜 이렇게 뒤에 앉아? 태현이랑 싸운 거 아니고? 지난 시간부터 자꾸 따라왔는데? 자,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 더 합시다. 지금 신호가 이거 하나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계속 연속해서 들어와요. 그러면 출력 입장에서 어떻게 될까? 첫 번째 나온 출력이 있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시간 지나서 이제 어떻게 그려 겹쳐질 수 있게 그린지 모르겠는데 두 번째 나오는 출력이 있을 거고, 그리고 세 번째 나온 출력이 있을 거고, 이런 식으로 계속 쌓이게 돼요. 이게 뭐예요? 선형성이지. 그렇지? 자, 그러면 어떤 특정 시점을 정해서 뭐 가령 이 시점을 정해 봅시다. 요 타이밍에서 출력을 구해라 라고 하면
지금 얘가 영향 미치는 거, 얘가 영향 미치는 거, 얘가 영향 미치는 게 다 더해져야 돼. 더해져야 되는데 문제까지는 아니고 일단 쉐입은 똑같은데 그러니까 뭐 함수식은 똑같아요. 함수식은 똑같은데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그 시간에 대한 값이 다르겠지. 왜냐하면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이제 현재 시점 t지만 과거에서부터 따라오면서 요 시간이 얼마인지를 확인해야 얘가 여기서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시간에 대한 개념이 두 개 나오는 거야. 내가 측정하고자 하는 현재 시점이 있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만큼의 시간을 알아야 여기에다가 대입을 해서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값을 계산하기 위한 시간으로서 타우가 나와요. 그래서 자, 이렇게 더해지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 XT라고 하는 게 이제 앞에 곱해지게 되는데 XT라고 하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나중에 이제 타워 마이너스 t의 형태가 되긴 하겠지만 xt라는 게 곱해지는데 xt라고 하는 것에 가지는 의미는 결국 여기 1이 붙느냐 2가 붙느냐 이 스케일링 팩터가 결국 xt의 값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제 직선 형태로 그려서 조금 뭐 헷갈릴 수 있다라고 하지만 이런 신호가 있다고 합시다. 이게 xt라고 하는 신호예요. 그러면 자, 요 시점에서 요 점에서의 입력 신호 값을 우리가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돼? 임펄스에다가 xt를 곱하면 요만큼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요 시점에서의 값은 마찬가지로 임펄스에다가 요 xt에 여기 해당하는 값을 곱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곱하기 이거를 한 게 결국은 이 시점에서 내가 측정하는 요 부분에서부터 영향을 받아온 신호인 거고 그것을 쭉 더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인테그랄이 붙는 형태로 가요. 그러면 일단 뭐 대략적인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그 아까 캡처한 그 화면으로 들어가서 다시 좀 보도록 합시다. 동영상을 띄워놓고 하면 더 좋기는 한데 이 동영상을 띄우면 나중에 내가 이거를 못 올려요. 저작권에 걸려갖고 올라가질 않더라고. 그래서 그냥 캡처한 걸로 대신했어요. 자, 봅시다. 지금 보면은 그 강의 처음에 나오는 게 이게 시스템을 두 개를 이제 서로 다른 시스템을 가정하는 거예요. 저 하늘색 시스템이 있고 두 번째 시스템은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된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시스템인 경우에는 그 함수의 그러니까 어떤 신호의 형태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지금 임펄스가 델타 t가 이렇게 그러니까 동일한 입력이 들어갔어요. 근데 시스템이 다르다 보니까 출력의 형태가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일단 그리고 여기 있는 얘가 HT라고 하는 그 임펄스 응답에 해당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뒤에서 또 뭔 얘기를 하냐면 자, 지금 이제 여기 있는 이런 인풋 펑션을 이렇게 어떤 블록 형태로 넣게 되면 아까 얘기했듯이 임펄스가 이렇게 여러 개가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 그것에 대한 입력이 이렇게 합해져서 나오는 형태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 지금 이제 요거 이제 리니어 시스템이라는 거를 갖다가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여기 앞에 좀 이렇게 뭐랄까 네로우하고 좀 키 큰 그런 신호와 약간 좀 와이드하고 키가 좀 작은 신호를 넣었어요. 그랬을 때 지금 이와 같은 결과가 나왔는데 이거를 우리가 리니어 시스템이기 때문에 따로따로 얻은 결과의 합으로도 볼 수 있다. 그래서 자, 이와 같은 신호에 대한 결과가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두 번째 신호인 이 신호에 대한 결과가 이렇게 나왔을 때 이 두 개를 합해도 지금 얘나 여기 있는 거나 같은 결과가 나온다. 그래서 입력을 잘게 쪼개서 우리가 시스템의 결과, 그러니까 이 출력 결과를 얻은 거나 아니면 전체를 본 거나 같더라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뒤로 넘어가서 자, 임펄스에 대한 정의예요. 임펄스에 대한 정의고 자, 임펄스라는 것은 중요한 건 이거야. 에어리어가 1로 정의되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요 폭을 델타 t로 봤는데
델타 t를 굉장히 작게 하면 이 높이가 무한대로 올라가는 형태. 그게 임펄스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델타 함수의 특징이에요. 자, 조 얘기했고, 그다음 그래서 지금 이제 유닛 임펄스를 입력으로 넣었을 때 출력으로 나온 게 유닛 임펄스 리스폰스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자, 원래는 요 델타 t의 폭이 굉장히 작아서 그러니까 이렇게 뭐 그림으로 이렇게 그릴 만큼의 폭이 아닌데 그냥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폭을 좀 넓게 잡았어요. 그래서 요거 하나하나가 그 임펄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주황색 있고 여기 하늘색, 뭐 갈색, 분홍색이 있는데 자, 지금 시간적으로 얘가 먼저 들어가고 그다음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자, 맨 뒤에 그러니까 약간 사선으로 그려져 있어요. 맨 뒤에 있는 신호가 있고 맨 마지막에 지금 분홍색으로 표시된 신호가 있고 아까 얘기했지만 어떤 특정 시점을 정해서 그 시점에서의 어떤 출력을 알고 싶다라고 하면 요 위치에서의 값들을 다 더해줘야 돼. 그리고 이제 그 과정을 지금 볼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신호가 들어오는데 더 들어오는 거예요. 아까 지금 4개 들어왔었는데 그 이후에도 이렇게 쭉 들어오는 형태로 되었어요. 그래서 그것에 맞춘 출력들이 이렇게 나오죠. 가장 높은 입력이 들어갔을 때 가장 높은 출력이 나왔고 그 스케일링 팩터에 비례해서 낮아졌다가 높아졌다가 다시 낮아지는 이런 형태의 출력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동영상에서는 이제 뭐 이런 것도 해보죠. 그래서 지금 이 가운데 있는 이 연두색, 뭐 혹은 초록색 모양의 입력 신호를 이렇게 쭉 늘렸다가 줄였다가 하니까 그것에 비례해서 여기서의 출력도 늘었다 줄었다 한다라는 걸 보여주죠. 그러니까 선형 시스템이라는 거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이제 단면을 보여주는 거야. 어떤 특정 시점, 여기 노란색이겠지? 이 노란색 위치를 갖다가 내가 자, 여기에 있는 이 타임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그 출력 결과를 알고 싶어 하는 그 시점이에요. 이해돼? 그러니까 내가 측정하고자 하는 시점을 알려줘요. 그리고 그 시점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요 단면을, 요 면적들을 다 더하게 되면 그게 이 시점에서의 출력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컨볼루션의 개념으로서 신호의 합성을 구하게 되는 거가 돼요. 그래서 자, 요런 개념까지 갖고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가 더 나옵니다. 자, 타우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지금 요 타우라는 개념은 자, 여기 노란색이 아까 타임, 내가 측정하고자 하는 현재 시점이라고 했잖아요. 얘의 입장에서는 여기, 지금 여기가 노란색이지? 여기가 t야. 그리고 이쪽으로 가게 되면 과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그 과거로 움직이게 하기 위한 그래서 이것의 실제 높이가 우리가 밑변은 알아요. 지금 얘의 밑변들은 다 얼마야? 델타 t예요. 높이를 알면 얘네들의 각각의 높이를 알면 우리가 그 합을 구할 수 있는 거겠지? 그래서 지금 요 타우라는 개념이 요 위치에서의 요 높이를 계산하기 위해서 도입되었어요. 그러니까 저 타우라는 개념은 일단 그 임시로 도입된 그런 시간의 개념으로 보면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요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시점이 요 t죠. t로부터 내가 지금 높이를 구하고자 하는 게 여기 무슨 색인지 모르겠다. 요 자주색인지 갈색인지 하여간 요 갈색 위치예요. 그러면 그 갈색까지의 시간이 여기가 t고 타우만큼 뒤로 가는 거지. 그러면 다시 말하면 지금 여기 시점에서의 그러니까 이 위치에서의 시간이 얼마야? t 마이너스 타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t 마이너스 타우라는 시간이 나와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h라고 하는 것에 t 마이너스 아니 ht라고 한 h에 t 마이너스 타우라고 하는 요 값을 대입하면 이 높이를 구할 수 있는 거겠지? 거기에 물론 앞에 xt라고 하는 이 전체의 스케일링 값이 곱해져야 돼요. 그러면 지금 너무 작게 그렸었는데 일단 요 높이를 구할 수 있는 거다라는 거 이해되겠어요? 이해돼? 이거 이해됐으면 다 된 거예요. 네.
그러면 여기다가 델타, 그러니까 그 델타 t가 그 임펄스의 델타가 아니라 이 폭에 해당되는 dt를 곱하게 되면 그게 뭐예요? 요 하나의 면적이야. 잘 생각해 봐요. 자, 이게 지금 입력 신호의 스케일링 값에 해당돼요. 그리고 요게 그러니까 요 딱 그 어떤 시점을 잡았을 때 그 시점에서의 높이 값에 해당돼요. 물론 이제 스케일링 고려 안 했을 때의 높이야. 그래서 스케일링 값까지 웨이팅 팩터까지 곱해줘야 전체 높이가 제대로 나오는 거겠지. 그리고 나서 직사각형의 형태이기 때문에 델타 t 폭을 곱해주게 되면 이게 이 하나짜리 단면의 넓이가 돼요. 그리고 얘를 하나만 구해주면 안 되지? 순서대로 다 구해줘야지. 그래서 이 타우를 처음에 여기서 구하고 여기서 구하고 여기서 구하고 그 다음 이렇게 쭉쭉쭉쭉 시프트를 시켜가면서 구해야 돼요. 내가 이 신호가 시작된 과거를 다 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아까 시간을 시프트하면서 가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과거의 것들을 다 갖고 오기 위해서 타우가 적분 상수로서 나중에 이제 쓰이게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가면 이렇게 돼요. 같은 얘기야. 지금 보면은 이거를 이제 시점을 그러니까 좀 이렇게 그 그래프를 돌려서 여기가 t가 되는 시간이고 거기서부터 타우까지 거슬러 올라간 시간이 요 초록색에 맞춰진 거고 이것은 우리가 자 t-타우로서 표현할 수 있다. 저 시점을. 같은 얘기고. 그래서 자, 인풋 펑션의 t-타우에 해당하는 것이 이제 나중에 그러니까 높이를 구하기 위해서 곱해지는 형태가 된다라는 거고. 자, 요거는 리스판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이제 반대로 설명하고 있는데 나는 아까 h의 t-타우에 xt를 곱한 형태로 됐는데 여기서는 지금 요 임펄스 응답을 그대로 고정시키고 그리고 나서 x의 t-타우로 계산하는 이런 형태로 가요. 어떻게든 상관은 없어. 네, 교환법칙 성립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든 상관은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나오면 지금 보면은 자, 유닛 임펄스 리스판스 타우에다가 인풋 펑션을 곱해서 높이를 구하고 밑변의 길이가 dt이기 때문에 거기서 dt를 곱해주게 되면 지금 이와 같은 형태가 되고 그게 하나하나의 면적을 뜻하게 되고 이것들을 우리가 합해주면 되니까 자, 합해준다는 개념으로 컨볼루션이다. 저기 적분이 나오게 되는 거야. 그래서 자, input xt에 임펄스 응답 ht를 컨볼루션한 결과를 우리가 yt라고 한다고 했을 때 이 yt라는 함수의 자, 컨볼루션이 이렇게 정의가 돼요. 마이너스부터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h타우에 xt-타우. 물론 여기 지금 d타우가 빠지긴 했어. 예. 혹은 x타우 곱하기 ht-타우의 d타우로 정의가 된다. 요게 우리가 컨볼루션으로 정의를 해요. 다시 한번 좀 강의 동영상 그러니까 뭐지? 내가 해준 설명을 듣고 그 유튜브 동영상을 다시 한번 좀 봐주세요. 네, 그러면 조금 더 이해가 될 거야. 근데 분명한 거는 어려운 개념은 맞아요. 네, 어려운 개념 맞고 그리고 내년에 남윤호 교수님이 이제 다시 설명해 주실 텐데 그때 좀 다시 들으면 정확하게 또 이해가 될 거예요. 우리는 사실 이 회로에서는 정확하게 이 개념이 다 필요하진 않아. 여기서 우리가 필요한 개념만 몇 개만 좀 취해서 쓸 거고 지금 당장 이걸 가지고 문제 푸는 건 안 나올 거고 이제 요 다음 그러니까 오늘 15장이 끝나고 그 다음 장에서 이제 컨버루션과 관련된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또 다시 좀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여기까지 질문.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컨볼루션이라는 것이 여기 있는 것처럼 자, ft의 gt라고 하는 것에 이렇게 아스테릭스 표시를 하게 되면 이것을 우리가 앞으로 컨볼루션이라고 부르게 될 거고 자, 지금 f타우 곱하기 g의 t-타우 곱하기 델타 타우, d타우로 그러니까 d타우에 대한 적분으로 우리가 정의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 우리가 t가 0보다,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특수한 거야. 원래 식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조건 구간이 맞아요. 근데 우리는 자, 제로 이전의 시간에는 관심이 없지. 라플라스 트랜스폼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우리는 자, 제로 마이너스부터 무한대까지의 구간을 바꿔서 보겠다라는 거예요. 요거는 그러니까 우리 회로가 좀 특수하게 가지고 있는 성질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다른 데서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로 봐주는 게 맞아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이거를 이제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안에 들어있는 이것을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하기 위해서 이 신호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st dt를 곱했어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그러니까 타우와 t를 갖다가 순서를 바꿔서 조건을 하게 되면, 자, 여기 따라가 보면 되는데, 이와 같이 계산이 되어서 결국은, 자, 컨볼루션. 원래 우리가 어떻게 시작했어? 이게 뜻하는 게 ft와 gt의 컨볼루션이었는데, 그게 곱으로 바뀌어요. 이게 라플라스 트랜스폼 혹은 푸리에 트랜스폼이 가지는 특징이에요. 푸리에 트랜스폼도 마찬가지로 푸리에 도메인, 그러니까 프리퀀시 도메인으로 치환을 하고 나면 컨볼루션이 곱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자, 요거는 잘 기억하고 있읍시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사실 뒤쪽에서 나와야 될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달함수를 배우고 난 다음에. 근데 자, 우리가 전달함수를 알고 있고 입력 신호를 알고 있으면 출력을 구할 수 있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런 얘기인데 요거는 나중에 우리 전달함수를 배우면서 다시 얘기하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이제 15.5절에 있는 이제 컨볼루션 인테그랄에 대한 얘기가 맞춰졌고요. 자, 우리 이제 이게 아니지. 마지막 절을 좀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우리가 라플라스 변환의 수학적인 의미 혹은 수학적인 어떤 성질을 다 배웠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제부터는 이제 그거를 우리가 회로적으로 어떻게 쓸 거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어떤 라플라스 변환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얘기가 쓰여져 있는데, 자, 회로 해석에서 나오는 방정식과 같은 미분 및 미분 방정식을 푸는데 사용하게 된다. 자, 그래서 라플라스 변환, 그러니까 방정식 또는 방정식들을 라플라스 변환하고 난 다음에는 자, 적분 혹은 미분의 형태가 아니라 대수적인 방식으로 풀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ft의 라플라스 변환을 우리가 fs라고 했을 때, 이거는 우리가 좀 가급적 외우자 그랬죠? 그러니까 이것을 시간에 대한 1차 미분 했을 때 라플라스 변화는 s의 fs를 곱하고 마이너스 f의 제로 마이너스로 정의가 됐어요. 그러면 자, 타임 도메인에서 미분을 했어야 되지만 우리가 s 도메인으로 치환하고 난 다음에 미분이 아니라 s 한번 곱해주고 빼주는 그런 형태로 나오게 되지. 단 뭘 알아야 돼? 초기 조건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거는 사실 적분에 대한 얘기는 많이 나오진 않는데, ft의 어떤 시간에 대한 적분이 있다고 합시다. 이거를 우리가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하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돼? s분의 fs로 계산하면 됐죠. 그렇죠? 만약에 여기 뒤에 여기 바로 나오겠지만 이거를 두 번 미분하게 되면 얘에 대해서 한 번 더 연산을 하면 돼요. 알겠지? s 한 번 더 곱해주고 제로값 빼주면 돼. 이거의 제로값. 그러면 자, 여기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2차 미분 방정식이 주어졌어요. dt제곱 분의 d제곱 xt, 그 다음에 4 곱하기 dt분의 dxt, 3xt 곱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t. 자, t가 0보다 크다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써도 되고, 지난 시간에 질문이 나왔었는데 ut를 붙여줘도 마찬가지예요. 전체 식에다 ut를 붙여줘도 마찬가지 식이 되는 거야. 자, 이것을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이용한 어떤 솔루션을 구해봐라 라고 하는 게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는 주어진 조건이에요. 초기 조건 x0 마이너스는 1, 그 다음에 x'의 제로 마이너스는 2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2차 미분 방정식에서 완전 응답을 구해주기 위해서는 초기 조건이 2개가 필요했었죠. 그러니까 그 2개의 초기 조건이 다 문제에서 주어졌다라고 보면 돼. 그러니까 주어지지 않았으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부분인 거죠.
자, 그러면 좀 봅시다.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쉽게 계산하기 위해서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하는데 전체에 대한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해도 되지만 그러지 말고 그냥 선형성이 유지가 되니 하나하나 그러니까 그 뭐 모든 텀마다의 그런 라플라스 트랜스폼 하면 되죠. 그래서 두 번 미분한 것의 라플라스 트랜스폼, 그 다음에 4 곱하기 한 번 미분한 것의 라플라스 트랜스폼, 그 다음에 x에 대한 라플라스 트랜스폼, 그 다음에 여기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2t에 대한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우리가 s 플러스 2분의 1로 굉장히 많이 나오는 형태로 우리가 바로 알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문제를 풉시다. 그러면 자, xt의 라플라스 트랜스폼 결과가 xs라고 했을 때 이거 내가 지워버렸는데 x 프라임 t라고 하는 것의 라플라스 트랜스폼 결과는 s의 xs 마이너스 x 제로 마이너스가 되겠지.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요게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x0 마이너스 값은 우리가 여기서 주어졌기 때문에 얘를 나중에 대신 대입하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지금 얘를 그게 아니라 x2'을 구해야 되는 거야. x2' 같은 경우는 지금 요게 뭐예요? x'의 라플라스 트랜스폼 결과지. x'의 라플라스 트랜스폼 결과인 이거에 s를 하나 더 곱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s제곱 x, s, 마이너스 s의 x의 제로 마이너스. 그리고 나서 뭘 해줘야 돼? x2'에 대한 제로 마이너스 값이 빠져야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마이너스 x2'의 제로 마이너스가 들어가면 돼요. 이해돼요? 승주, 이해됐어? 대현이, 이해됐어?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기 자, x제곱의 xs, 그다음에 xs 곱하기 x0 마이너스가 나왔고 지금 여기 초기 조건 빠지는 거에서 지금 초기,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초기 조건이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x2 프라임, 잠깐만, x2 프라임이 아니라 x 프라임, 이거에 대한 그러니까 미분이잖아. 그래서 x 프라임의 제로 마이너스 값이 들어가야지. 그래서 여기 x 프라임의 제로 마이너스 값이 빠지는 형태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뭐 3배의 xs는 뭐 바로 나오면 되고 x 플러스 2분의 1도 나올 수 있겠지. 자, 그러면 이거를 정리를 해요. 정리를 하고 여기 위에서 이제 제로 마이너스에 해당되는 1과 2라고 하는 값을 대입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 자,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xs죠. 그렇죠? xs를 구하기 위해서 xs 이퀄 x제곱 플러스 뭐 4s 플러스 3 뭐시기 했어. 자, 그 다음에 자, 이거를 우리가 이와 같이 정리를 하고 나서 보면은 지난 시간에 했던 부분분수 전개에 대한 걸로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자, 계산을 하면 자, 이와 같은 부분분수 전개를 해야 되는 분수식이 나와요. 그러면 극점은 이 경우에는 어떤 극점이야? 단순 실극점이죠. 극점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에 해당되는 거고 뭐 여기서 그냥 이렇게 쭉 나와버렸는데 뭐 다시 한번 구해보면 이거를 A, B, C로 놓읍시다. 그러면 자, 지금 A 값을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계산해야 돼요? 양변에다가 S 플러스 1을 곱해줘야 되지? 자, S 플러스 1을 곱해주면 왼쪽은 S 플러스 2 곱하기 S 플러스 3분의 S제곱 플러스 8S 플러스 13 그리고 S 이퀄 얼마야? 마이너스 1이다라고 보고 오른쪽은 A 플러스 뭐 S 플러스 2분의 S 플러스 1 B 뭐 나오는데 어차피 우리가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없어지는 거지. 그래서 얘를 일단 뭐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지웁시다. 자, 그러면 A 값만 남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S 대신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게 되는 거고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1, 2 되고 2가 되고 1, 마이너스 8, 6 그렇지? 그래서 이 값이 3이 되죠. 그래서 A 값이 3이 나오더라. B 값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돼? 양변에다가 S 플러스 2를 곱해주면 되죠. 그래서 S 플러스 2를 곱해주게 되면 여기 요 식에서 S 플러스 1 곱하기 S 플러스 3분의 S제곱 플러스 8S 플러스 13 그리고 S 이퀄 마이너스 2일 때 이퀄 자 S 플러스 1분의 S 플러스 2 곱하기 A 더하기 마이너스 S 플러스 2가 없어져야 되고
그럼 마이너스 B만 남네. 그리고 플러스, 또 빼기네. S 플러스 3, S 플러스 2의 C. 자, S 이퀄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여기서 얘가 0이 되고 얘가 0이 돼서 마이너스 B만 남게 되고 왼쪽에서는 마이너스 1 곱하기 1 분의 4에 마이너스 16에 13 마이너스 3, 1. 그래서 요거는 마이너스 1이 되네요. 그래서 B 값이 1이 나오는, 여기 플러스 했어야 돼. 예. 그래서 B 값이, 잠깐만. 마이너스를 놨으니까 여기 B 값이 1이 나오는 게 맞겠구나. 예, B 값이 지금 1이 되죠. 그래서 여기 1 값 대신 들어갔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렇지? 뭐 C 값은 마찬가지로 구하면 돼요. 양변에다가 S 플러스 3 곱해주고 S 대신에 마이너스 3 넣게 되면 여기 있는 요 C 값이 1이 나올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지. 그렇지? 우리가 시작이 어떻게 됐어요? 타임 도메인에서의 값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와 같은 이제 부분 분수 전개를 했고, 이게 각각이 뜻하는 게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t, 그다음에 요건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t, 그다음에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3t에 해당되는데 그 스케일링 팩터가 3, 1, 1이 곱해진 형태면 되겠죠? 그래서 자, 이와 같은 타임 도메인에서의 결과까지 구해주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타임 도메인에서의 2차 미분 방정식의 풀이가 끝났어요. 이해돼? 자, 이제 드디어 이제 회로가 하나 나왔어요. 자, 지금 보면은 이제 I0 마이너스라고 하는 것이 0으로 되어 있고 VC의 제로 마이너스라는 것이 1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뭐 T가 0보다 클 때에 대해서 구해라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측정하고자 하는 시점이 항상 이제 T 이후의 시점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T0, T가 0보다 작은 때는 이제 무시한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얘의 미분 방정식은 세워줘야겠지. 그치? 그래서 지금 타임 도메인에서의 미분 방정식을 세우기 위해서 자, 플러스, 마이너스, 뭐, 지금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자, dt분의 di라고 하는 것에 앞에 이제 생략된 거는 이제 1이 곱해진 게 생략된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이 i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의 전압 강화, 그리고 커패시터에서의 전압 강화가 자, 이와 같이 정의가 됐어요. 그리고 이 결과가 자, 전압 상승, 얘도 전압 상승이죠? 그래서 1 플러스 UT로 정의가 됐죠. 근데 라플라스 변화를 하게 되면 1이나 UT나 어차피 같은 결과예요. S분의 1이라고 하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요게 S분의 1 더하기 S분의 1이 1이나 UT나, 왜냐면 우리가 구간이 제로 마이너스부터 무한대까지의 구간에서는 UT나 1이나 같은 형태거든. 그래서 S분의 1이라고 두 개 나오게 되고, 자, 미분된 결과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하면 돼? I, S 곱하기 S 마이너스 I의 제로 마이너스 값을 계산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S 곱하기 IS가 나왔고 I의 제로 마이너스 값이 문제에서 0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0으로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이 I라고 하는 것은 이 IS로 이제 바뀔 거고, 자, 여기서가 이제 문제인데, 자, i타우라고 하는 것에 라플라스 트랜스포머 IS라고 봤을 때 그것의 시간에는 적분이잖아요. 그럼 그냥 S로 나눠주면 돼. 그래서 자, S로 나눠준 거에 앞에 스케일링 팩터 붙어있는 5를 곱해준 결과가 나왔고, 여기 보면은 1이 하나 더 붙어있기 때문에 그 1에 해당되는 S분의 1이 여기 더 써졌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정리를 하게 되면 아래쪽에 있는 형태와 같이 정리가 돼요. IS에 대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 자, 이와 같이 정리가 돼요.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돼? IS를 구하기 위해서 자, 식을 정리하니까 S제곱 플러스 2S 플러스 5가 되었고, 자, 이거는 어떤 형태? 단순 실곡점이 아니라 복소 공액을 가지는 극점의 형태죠. 그러니까 켤레복수수를 가지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렇게 나눠지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의 변수를 A라고 본다면 그 반대쪽은 A의 켤레복수수가 돼요. 그래서 하나만 구해주면 되죠. 그렇죠? 하나만 구해주고 우리가 거기서 리얼텀만
가져오면 된다는 거지. 그래서 지금 보면은, 자, 양변에 S 플러스 1 마이너스 J2를 곱해주고 나면, 지금 여기선 요만큼만 남을 거고, 여기서는 A만 남고 얘는 없어지겠지. 그래서 A 이퀄, 여기 IS, 여기 있는 요 식에다가 S 이퀄 1 마이너스 1 플러스 J2를 곱해준 형태가 되고, 그걸 계산하면, 자, A라고 하는 값이 뭐 마이너스 4분의 J 혹은 4분의 1 곱하기 뭐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J 90도. 결국은 마이너스 J라고 하는 게 이제 아래쪽 방향이 마이너스 90도를 뜻하는 거니까 각도가 마이너스 90도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자, 이와 같은 형태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A를 더 대신 넣어주게 되면,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게 요게 결과적으로 요 전체가 이 전체와 서로 컴플렉스 컨주게이트 관계이기 때문에 둘이 더하면 2배의 매그니튜드 부분 앞으로 빠지고 복소수 부분만 들어가게 되고, 저게 결국은 코사인 텀으로 빠지게 되죠.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정리를 하게 되면 2분의 1 곱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t 곱하기 코사인 2t 마이너스 90도가 되고, 뭐 이거를 사인 형태로 바꿀 수 있죠. 그래서 사인 형태로 바꾸게 되면 이렇게 된다. 근데 뭐 항상 궁금하겠지만 여기까지 표시해도 정답이에요 라고 하면 뭐 기말고사에 여기까지 표시해도 답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건 뭐 우려하지 않아도 돼요. 여기까지 혹시 질문? 앞으로 예제 2개만 더 풀면 되니까 뭐 힘들더라도 조금만 참아봐. 자, 자, 이와 같은 예제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보면은 UT라고 하는 게 있고, 여기는 이제 RT라고 하는 게 있지. UT와 RT의 관계는 어떤 관계? 적분 관계. 자, 델타 T를 적분하면 UT가 되고요. UT를 적분하면, 그러니까 유닛 램프 펑션이라고 해서 우리가 앞에서 다뤘었어요. 그러니까 RT가 되고, 그 다음에 유닛 파라볼라 펑션이라고 해서 뭐 PT가 나오는데, 뭐 보통 이제 뭐 PT까지는 잘 안 써서, 그러니까 RT 값까지만 좀 알고는 있읍시다. 저렇게 표시되면 저거는 UT에 대한 시간에 대한 적분을 나타낸다. 그러면 뭐야? 그냥 UT라고 하는 것이 라플라스 트랜스폼 했을 때 S분의 1이니까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S제곱분의 1이 되겠지? 그치? 자, 이거를 우리가 해석할 건데 지금 저 노드에서 다 빠져나간다라고 볼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노드에서는 오른쪽에서는 들어가고 그것이 바깥쪽으로 빠진다라고 놓고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지금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가정을 했어요. 그 이유는, 자, 뭐, 그러니까 우리 가정했다라고는 하지만 그냥 문제를 보면은 저렇게 생각이 들어야 돼요. 왜? 왜 그럴까? 전원이 UT, RT잖아. 그러면은 UT와 RT는 어떤 특징이 있어요? 제로 이전의 시간에서는 0이에요. 그러면 제로 이전의 시간에서는, 그러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제로라고 하는 t 이퀄 제로라는 하는 시점까지는 이 회로는 켜져 있지 않았어. 그러면 당연히 제로 마이너스라고 하는 값은 제로보다 어쨌든 과거로 조금 더 간 값이잖아. 그럼 그때는 이 회로가 전원이 공급되어 있지 않고 꺼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굳이 여기서 알려주지 않아도 요거는 좀 생각이 나면 좋겠어요. 알겠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첫 번째 첫 번째 노드에서의 우리 회로 해석을 하게 되면, 자, 여기서의 노드 전압을 V1이라고 받고, 지금 이게 2옴인데 그러니까 방향이 이쪽 방향이니까 지금 요 끝에 쪽에 전압을 3V를 보니까 지금 V1이라고 하는 것에서 3을 빼서 2로 나눠준 요게 이 노드에서부터 왼쪽으로 나가는 전류가 되겠지. 굉장히 오랜만에 하니까 좀 어색하지. 그리고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전류 같은 경우에는 지금 V1 아래쪽에 0이니까, 자, V1이라는 것을 커피시터를 가로질러 가니까 1차 미분해주면 돼요. 그리고 여기,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가는 거, V1으로부터 오른쪽으로 가는 거, V1, V2의 전압 차이가 있으니까 V1에서 V2를 빼고 시간에서 미분한 다음에 여기 앞에 있는 2페럿을 곱해주면 되죠. 그 값이 0이 되면 되죠. 그렇죠? 자, 이것에 대한 라플라스 트랜스폼 결과가 아래쪽에 쓰여져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우리가 라플라스 트랜스폼 하면 자, 2분의 1 곱하기 V1S라고 놓고 자, 여기 있는 요 3에 대한 라플라스 트랜스폼 결과가 S분의 3이 되니까 지금 여기 S분의 3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가 지금 몇 번 계속 했었죠? 그러니까 라플라스 트랜스폼 결과에 S를 곱해주고 초기값을 빼주면 돼요. 그래서 라플라스 트랜스폼 결과에 S를 곱해주고 여기서 원래는 V1의 제로 마이너스가 빠져야 되는데 문제에서 V1의 제로 마이너스가 0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써있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생략한 거예요. 어차피 0이니까. 두 번째 거 보면은 자, 여기서도 얘네들 각각에 대한 라플라스 트랜스폼 결과에 S를 곱하고 이 각각의 초기값을 빼줘야 되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얘네들이 다 0일 테니까 그냥 써주지 않았어요. 그거 이퀄 0으로 놨어. 그리고 다음 지금 이게 여기서의 이쪽 노드에서 왜 색깔이 똑같냐? 이쪽 노드에서의 지금 회로 방정식이에요. 노드 방정식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지금 이쪽에서 들어가는 거는 얘로 정해져 있죠. 그렇죠? RT라고 하는 게. 그래서 지금 RT가 들어가고 있는 거고 지금 V2에서 V1을 빼고 2페럿을 곱한 다음에 시간에서 미분하면 지금 이것이 여기 쓰여져 있고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거 3분의 V2가 되죠. 그래서 3분의 V2 있어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위에서와 마찬가지로 지금 미분에 대한 라플라스 트랜스폼 결과 구한 거고 역시나 초기값은 0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경 안 써도 되고 그 다음에 3분의 1 V2S 나오고 지금 얘는 아까 얘기했듯이 유닛 램프 펑션이기 때문에 UT의 라플라스 트랜스폼 결과를 S로 한 번 더 나눠주면 되지. 그래서 S제곱분의 1이 나와요.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내가 이게 마지막 문제였구나. 네. 여기서부터는 이제 그 뭐지? 우리가 배웠던 크라머의 법칙 혹은 역함수의 형태로 풀 수 있는데 일단 함수의 형태로 아니 행렬의 형태로 표현하게 되면 자 여기 있는 것처럼 이러한 행렬의 형태로 표현이 됩니다. 이해되죠? 자 그리고 이제 디터미넌트를 구하게 되면 계산은 이제 다들 익숙하지. 그래서 이렇게 계산 결과가 나오게 되면 자 여기서는 지금 역행렬의 형태로 풀었어요. 그래서 지금 요 역행렬이 나왔고 V1S와 V2S를 지금 여기와 여기처럼 구했지. 그러면 자 요게 V1S의 값이고 요게 V2S의 값이야. 근데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데 그냥 복잡하게 생겨서 그런 거고 어차피 푸는 방법은 동일해요. 이렇게 나왔을 때 가장 먼저 봐야 될 게 뭐라 그랬어? 분모와 분자의 그 차수를 비교해서 분모의 차수가 더 크면 그냥 풀면 되고 분자의 차수가 더 크면 그때 얘기했던 것처럼 나눠준 후에 풀어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요 식을 그대로 갖다 놓은 건데 얘를 비교했을 때 분모와 분자의 차수를 비교했을 때 분모의 차수가 훨씬 크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신경 쓰지 않아도 돼.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신경 써야 될 건 뭐냐? 이게 단순 실극점이냐 아니면 멀티플 폴이냐 아니면 복소 공액 형태의 폴을 갖고 있냐? 자, 얘를 보면은 지금 이거는 다 단순 실극점의 형태예요. 그러니까 얘 때문에 이게 좀 달라 보일 수도 있는데 막상 구해보면은 지금 여기 보는 것처럼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풀었을 때 복소 공액 형태가 아니라 실극점 형태로 돼서 자 이와 같이 되면 자 S분의 A 형태 그 다음에 이것분의 B 형태 이것분의 C 형태의 값을 로 표현할 수 있고 A, B, C 값을 구해주면 되는 거지. A, B, C 값을 구해주기 위해서 일단 처음에 어떻게 해야 돼? 자 여기다가 S를 곱해주고 그리고 이 뒤쪽에도 S를 곱해주고 S 이퀄 0을 대입해주면 되죠. 그래서 S 곱하기 V1S를 계산하게 되면 지금 여기 써있는 이게 S 곱하기 V1S에 대한 거고 이 S 이퀄 0의 값을 대입하게 되면 그게 A 값이 되는데 구해보면 15라고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넘어가서 이제 B와 C를 구하는데
자, 뭐 B와 C를 구할 때는 지금 아까 뭐 그 루트 어쩌고저쩌고 써 있는 거 있었잖아요. 그거를 계산기를 잘 계산해서 보면은 S 플러스 0.9, 0.01, 0.0918 이렇게 돼. 자, 그러면 그 값을 V1 S에 곱해주고 이거 S 이퀄 마이너스 0.0918이 되게 만들어주면 그게 B 값이 되는 거고 그 B에 대한 값이 이렇게 나오고 C에 대한 값도 마찬가지로 구하게 되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자 V1 S라고 하는 게 S분의 15, 그 다음에 S 플러스 뭐 0.5분의 15, 14점 얼마 마이너스 이렇게 나와. 그러면 자 얘의 이제 다시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하면 되는 거죠. S분의 15니까 여기 뭐 UT가 붙어도 되고 그러니까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UT가 붙는 게 맞아요. 근데 지금 문제에서 아까 봤지만 T 이퀄 0보다 클 때에 대해서만 정의되어 있다라고 보거든. 그래서 뭐 안 붙어도 상관없는데 좀 더 정확히 표현할 거면 사실은 붙여주는 게 좀 더 깔끔하지. 차라리 전체에 대해서 UT를 붙여주는 게 더 나을 것 같네요. 그래서 15라고 되어 있지만 그냥 15UT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 뭐야 웨이팅 팩터 곱해지고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뭐 0.0918t 그다음에 마이너스 자 얘에 대한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 계산해서 구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고 자 얘는 따로 구하진 않았고 그냥 저렇게 잘 구하면 답이 저렇게 나오더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지? 자 절대로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냥 계산 과정이 숫자 때문에 좀 지저분해서 이렇게 보이는 거지 어려운 문제는 아닌 거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전달함수와 관련된 얘기를 좀 할 건데 강의 자료는 내가 주말 동안 정리해서 올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질문.